아니면 내가 이제 얼마나 좀 더 소액 투자로 얼마나 같은 수익을 올릴 것이냐. 그러면 얘가 기대 수익이 3억인데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지오도 3억이단 말이에요. 네. 그럼 대연 힐스 부르지오는 3억 5천 투자해서 3억인 거고 네네. 이 친구는 1억에서 1억 5천 투자해서 네. 3억인 거고 그러면 투자라면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지오보다 이게 나은 거죠. 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오늘은 부산 남구입니다. 해수 동남 아닙니까 부산에서는. 그렇죠. 이 중에서 남구가 좀 컨디션이 괜찮아요. 근데 많이 빠졌거든요. 네. 심한 거는 50% 이상 이래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먼저 빠졌는지 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떤 게 또 내 집 마련 혹은 투자로 좋은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30평짜리가 최근 2달간 남구에서 55% 빠져서 6억 5천 하락했어요. 그래서 11억 최고가였는데 6억 5천 하락해서 지금 5억 1천. 이게 11억까지 올랐었던 거네요. 그렇죠. 좀 몰랐습니다. 몰랐죠. 예. 근데 모르는 게 당연해. 왜 그런지 또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56도 SK뷰 69평짜리가 예. 13억 5천 해서 6억 5천 빠져서 지금 7억. 그래서 48% 하락. 예. 그 다음에 클라센트 어차피 겹치니까 넘어가고요. 자,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예. 39평짜리가 예. 12억 6천에서 8억. 그래서 4억 5천 3백 빠졌고 네. 35%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 남구 대연동의 대장급이 예, 혁신도시죠.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지오. 이거 39평도 지금 32% 하락했거든요. 대장도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그게 포인트죠. 대장인데도 30% 이상 빠졌다. 네. 이 위에는 좀 이상 거래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저는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옛날 서울에서 이런 거 있죠. 30% 이상 빠지면 집중해서 봐라. 특히 좋은 건데 30% 이상 빠졌다라는 거는 매수로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남구에도 이런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지오 같은 경우 괜찮다. 좀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33평, W58평도 4억 3천 하락해서 15%. 네. 확실히 좀 잘 버티고 있죠, 요거는. 그 다음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지오 33평, 34% 하락했습니다. 네. 작은 평수. 네. 9평. 그러면 이거 32평 32% 하락보다 네. 4억 3천 하락이지만 이게 저는 더 낫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 다음 LG 메트로시티 1차 있죠. 이게 8억 3천까지 갔던 게 지금 4억 5천입니다. 그래서 3억 8천 하락했고 45% 하락했어요. 요거 괜찮아 보이고요. 네, 실거주로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요게 쭉 많거든요.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까지 하락했던 거 괜찮은 아파트들도 하락한 게 보이죠. 네. 네. 일단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는 요 30평이 좀 이상거래로 보이긴 한데 좀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보면 가격 정보 30평 보면 요거 한 건만 11억이에요. 나머지 7억, 6억인데 왜 요거 한 건만 7억인지는 저는 못 찾겠어요. 저는 전국적으로 보는 투자자고 약간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거시적 흐름을 보면서 좁혀오거든요. 그래서 단지 한 개 한 개는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적정한 가치냐 아니냐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조금 이상한 가격이긴 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저는 좀 요거는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남구 전망을 좀 봐야 되겠죠. 짧고 굵게 보겠습니다. 부산을 일단 먼저 보면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운대를 봤는데 이걸 보고 나면 해운대도 같이 보면 좋습니다. 네.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3년치 거래를 보면요. 요때 보이죠? 요때 많이 빠졌죠? 네. 이 보시면 22년 8월 많이 빠지고 있고 더 빠지고 더 빠지고 더 빠지고 더 빠지고 하다가 23년 1월부터 감소되죠? 네. 감소되다가 이제 상승으로 턴이 됐어요. 23년 7월부터 네. 서울이 턴이 됐고요. 대구 볼까요? 부산보다 위에, 부산보다 약간 아래, 동급 및 아래 이렇게 보면 여기도 보면 9월 달에 네. 대구조차도 올랐어. 네, 근데 부산만 못 올랐어요. 부산만 거의 못 올랐거든요. 한 3년치 이래 보면 부산은 요 1년치를 한번 볼게요. 예. 요때 잠깐 23년 10월 네. 잠깐 가는지 싶었더만 다시 하락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부산이 하락폭이 둔화됐던 것만은 사실이죠.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데이터로 나오는 팩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가을장쯤 되면 반등하지 않을까요? 해서 반등이 일부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안 되는 게 뭐냐면 50년 만기 대출이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특례 보금자리 우대형을 이제 축소시켜 버렸죠. 일반형 있고 결국 돈 때문이네요. 그렇죠.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폭이 커졌죠. 근데 12월 돼서 다시 조금 둔화됩니다. 그래서 이 시세 흐름만 잘 보더라도 네. 전체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보입니다. 5년치를 보시면 요 오를 때도요. 서서히 오르고 네. 요때 폭 오릅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도 점점 이 상승폭이 둔화됩니다. 이렇게 둔화되다가 하락으로 전환되고 하락폭도 크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갑자기 팍 올랐다가 비트코인처럼 갑자기 팍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표만 보면 이제 좀 오를 일이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지금 계속 둔화되고 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못 보고 그냥 내 감각으로 투자한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저처럼 물립니다. 15년 전업 투자자인데도 많이 물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고자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해석 능력이 조금씩 다를 뿐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남구를 볼까요? 그럼 부산을 봤으니까 부산 남구를 좀 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부산의 남구를 보면, 자, 남구를 한 1년치 일단 보겠습니다. 8월달 예. 반등 전환 됐었어요. 네, 여름에. 9월달 더 폭이 커졌고요. 예. 근데 이제 10월부터 다시 이제 조금 줄어듭니다. 하락으로 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번 12월 달 들어서 전세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산을 입지별로 순위별로 이래 봤을 때 지금 남구가 꽤 내 집 마련이나 투자하기에 괜찮은 타이밍이 타이밍이네요. 어느 정도 왔다. 완전 최상급 타이밍은 아니에요. 완전 최상급 타이밍은 그거는 완전 진짜 고수만 잡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 같은 좀 자칭 고수라고 할게요. 자칭 고수도 삑사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 정도 시점에서는 내가 뭐 나쁘지 않겠다. 그럼 실거주 입장에서는 좀 봐도 되겠다 그런 맞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거죠. 네. 왜냐, 이제 남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부산 남구인데, 여기, 자, 법정 경제로 보면 여기가 해운대죠. 네. 그 다음 여기가 수영구, 그 다음 남구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동래구가 있고, 그래서 부산은 해수 동남이라 부르죠. 그래서 물길 따라가면 해운대, 수영구, 남구, 그 다음 가면 북항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북항이 개발되면 될수록 남구에 호재가 되죠. 왜냐하면 수영구 비싸. 해운대 비싸. 네. 근데 여기에 일자리가 들어온대. 그럼 요 사이에 있는 남구도 당연히 호재가 되겠죠. 왼쪽으로 가기보다는 오른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더 높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남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 항상 이제 길을 잘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2호선 노선 있죠. 여기는 헷갈리니 조금 다시 법정 연결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2호선 노선 따라서 부산은 이제 집값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요 해수남은. 예. 2호선 노선 따라서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걸 좀 더 크게 하면 1등 요거였습니다. 여기가 왜냐면 제일 부촌이기 때문에 남촌동 제일 부촌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쌉니다. 입지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아. 그래서 1등 뭐 그다음에 2등 뭐 그다음에 점점 떨어지네. 예, 뭐 3등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예. 여기서 헷갈리는 건 뭐냐면 얘보다는 얘가 조금 신축이고 얘보다는 얘가 조금 신축이야. 예. 그래서 가격이 비슷하게 가다가 상승장이 오니까 결국에는 입지발로 가는 거예요. 구축이 더 가네요. 네. 구축이 더 가죠. 왜냐면 1년 차와 2년 차는 2배 차이잖아요. 그렇죠. 네, 1년 차일 경우에는 예. 1살과 2살은 2배 차이인데 네. 11살과 10살은 10%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구축이 더 많이 오릅니다. 이거는 지난 영상에도 있으니까 한번 네. 보시고 네. 네. 앞으로 그러면 얘가 대연상구역 DIL 이게 들어오면 이제 더 신축이 되죠. 네. 대단지의 신축이 되기 때문에 과연 얘랑 비교를 해볼 입지지만 신축발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연 SK뷰랑 가격이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거는 내 감각이 아니고요. 실제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감각으로 투자를 하면 저처럼 어떻게 된다? 물린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서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체크하면서 내 감각을 더해야 되는 거지 내 감각을 우선시하면 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일단 대연동에서는 원래 첫 번째가 대연 힐스테이트 부류지오가 제일 비쌌습니다. 요거는 자, 바로 볼게요. 가격 순위 분석에서 부산, 남구, 그 다음에 구평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항상 기준점이 되는. 21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인데 1등이 더비치 브루지오 서밋이죠. 네. 요거는 23년 11월입니다. 저번 달 거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장에 와서 거래가 된 거니까 네. 만약에 얘가 코로나였으면 얼마였을까? 유동성 장에서는 얼마였을까? 이거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없을 때는 우선 요게 1등입니다. 네. 그래서 남구에서는 대연 힐스테이트 브루지오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얘는 11억 1000이 갔었고 그리고 요게 좀 잘못했네요. 이거 자, 리치고 기준으로 남구죠. 남구 기준으로 보니까 항상 제가 이 부동산 가격은 요때 보시죠. 2018년 있죠. 17, 18. 네. 비쌌죠. 소득 대비 집값했을 때 비싸니까 하락장이 왔고 어느 정도 빠지다 보니까 또 상승장이 왔어요. 근데 요때 요만큼은 너무 많이 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구는 평균 15년을 보면 7.4죠. 그래서 7.4. 평균 얘는 이제 남구는 7년 4개월 동안 7년 4개월 정도, 한 4, 5개월 정도 내가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코로나 유동성장 때 얼마까지 갔냐면 10.9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으니까 너무 비쌌던 거죠. 그래서 한 47% 고평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많이 빠질 때 있죠. 네. 빠질 때가 어느 정도 빠졌냐 이래 보니까 요때 좀 많이 빠진 편인데 7.5 정도 많이 빠진 편인데 요 때까지는 그렇다 치면 한 요 정도? 한 7 정도? 7 정도면 2016년 가격이니까 네. 내가 23년 지금 곧 24년이 되는데 2016년 정도 가치의 가격이 나온다면 매수를 적극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금융위기급의 위기가 터지면 다시 2008년 가격으로 빠질 수는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이 한 16년 정도 가격 적절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한 7 정도 너무 작게 잡았나? 한 요 정도 잡았고요. 6.7 네. 6.7 정도 잡고 현재 얘가 보면 이제 8.3입니다. 8.3. 요 8.3이죠. 그래서 8.3. 네, 현재 가격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남구 자체는 이제 12% 정도 고평가다. 예. 부산 남구 12% 정도 고평가다. 네. 이렇게 나오고 근데 대장이 8% 정도 고평가예요. 전체가 12%인데 그러면 대장이 4% 정도는 좀 싼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남구가 좀 더 빠지거나 네. 대장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반등하거나 왜냐하면 대장이 싼 거거나 나머지가 비싼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통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대연 힐스테이트 브루지오가 11억 1000 찍었다가 네. 지금은 호갱노노 시세 기준으로는 한 8억 1500 정도 하더라. 그래서 지금 정고점 대비는 27% 정도 하락했습니다. 특정 실거래가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그거 호갱노노 시세 기준입니다. 대연 힐스테이트 브루지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 대연 힐스 브루지오죠. 네. 예, 요거를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요게 좀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저는 이제 전체 기간 시세 트래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많이 봐요. 여기서 매매가, 전세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매매가, 전세가, 그 다음 내 투자금이 나오죠. 그리고 현재 이거 별표. 전세가율이 57.1%죠, 현재. 근데 대연 혁신도시 힐스테이트 브루지오는 평균 63.9%의 전세가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평균보다는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네.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짝 비싼 편이다. 근데 이게 플러스가 되는 요 시점 있죠. 네. 요런 시점에 집을 샀으면 꽤 괜찮은 타이밍도 나오고 네. 가성비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요 평균 이상일 때 대장급인데 평균 이상이다. 요럴 때는 좀 매수해도 괜찮다. 전국 어디 지역을 봐도 좀 이런 흐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살짝 아쉽더라. 그래서 보니까 지금 한 8% 정도 고평가고 정고점 대비는 한 27% 정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8억 1,500, 4억 6,500이니까 전세가가 57.1%, 네. 평균이 63.9%였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11% 정도 좀 고평가돼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전세가를 가지고 제가 이제 시세를 만든 거거든요. 네. 이거는 전세가를 가지고 시세를 만든 건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참고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최종 투자금 대비 시세 수익률 이런 거 좀 계산하는 겁니다. 네. 이제 철저하게 이건 투자자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신흥 대장이 나왔죠. 서밋. 네, 푸르지오 서밋입니다. 자, 이 푸르지오 서밋은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언급해드리면 항상 이제 길 따라 돈이 흐른다죠. 근데 부산은 뭐가 있냐면 물길 따라 바다 라인 따라도 형성이 되는데 예전에는 해운대 백사장 뷰가 동백선과 해운대 백사장 뷰가 굉장히 각광받았거든요. 근데 이번 장에서 지난 장에서부터 이제 움직임이 바뀐 게 뭐냐면 광안대교 뷰를 굉장히 쳐줘요. 이제 너무 이쁘죠. 네. 그래서 하나 예시로 요 오션 테라스라든지 강한 쌍용예가 디오션이라든지 그다음에 강한 자이라든지 요런 데가 굉장히 치고 갔어요. 해운대 생활권이 아닌데 네, 요런 데는 이제 학군지가 받쳐주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격이 치고 갔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부산도 강한대교 뷰 따라 갈 것이다. 이거를 나도 알면 건설사도 알겠죠. 네. 그래서 얘가 좀 비싸게 분양을 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얘가 최고가가 이제 16억 5천. 아니요. 12억입니다. 12억. 네. 12억 2,500입니다. 최고가가. 근데 제가 왜 여기서 보시면 왜 16억 5천을 잡았냐. 이 지금 12억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요. 해운대 롯데캐슬스타의 바다 뷰가 12억 정도. 시장 조사를 했을 때. 그러면 해운대 롯데캐슬스타가 최고가가 얼마였냐면 16억 5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6억 5천으로 바꿔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아까 얼마였다? 12억 2,500이잖아요. 그럼 12억 2,500을 하면 자, 그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전 고점 대비 10%밖에 비싼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얘는 그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는 8억 1천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은 12억이단 말이에요. 그럼 150% 정도. 그러니까 1,500가 좀 비싸죠. 그렇죠. 예, 근데 얘를 내가 16억 5천 정도 되면 적절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정확한 게 아니고 막 16억 돼야 됩니다. 15억 돼야 됩니다. 17억 돼야 됩니다. 이러면 안 돼. 예, 그냥 제가 이 정도 선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요? 얘는 정고점이 없기 때문에 그걸 대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현재 가격 동급을 묻고 그 동급 아파트가 정고점일 때 얼마까지 갔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억 5천 정도 해보니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맞죠? 예. 그러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더라. 그래서 가면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은 만약에 정고점까지 얘가 시장을 회복한다면 내가 봤을 때 나중에 시세 차익은 한 4억 정도 기대할 수 있다. 근데 투자금이 7억 6천이니까 사실 이 투자금이면 해운대 가겠죠. 지난 시간에 봤던 여러 개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실거주로 갈 것이냐 투자로 갈 것이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12억이 넘어가면 비과세 구간을 벗어나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밖에 세금을 줄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냐 실거주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자, 그다음 저는 좀 꽤 괜찮게 보는 게 대연 SK뷰 힐스. 저는 이것도 좀 알짜배기라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연 SK뷰 힐스가 최고가가 10억 9천.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푸르지오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위치를 보면 어디냐면 이게 신축이라서 그런가? 바로 옆이죠. 네, 바로 옆입니다. 자, 얘가 보면 자,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가 지금 위로 가서 보면 2,300세대고 11년 차죠. 얘가 이제 11년 차입니다. 그 다음에 SK뷰 힐스가 여기 있죠. 얘가 6년 차예요. 조금 이제 한 5년 정도 신축이에요. 그래서 994세대. 입지는 얘가 조금 위인데 약간의 5년 정도의 신축발이 좀 더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볼 게 요건데 얘가 6년 차. 얘는 비슷하다 맞죠? 자, SK뷰 힐스로 오면 지금 봅시다. 얘는 최근에 8억. 최근에 8억이고 8억이고 좀 한 건가? 좀 했죠. 그래서 평균 전세가율이 52.2% 대비 지금 현재 전세가율은 52.2, 평균은 54.2. 그러니까 거의 다 와가죠. 그러면 이런 거는 바로 뭐를 봐야 되냐면 매물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매물을 바로 볼까요? 대연 SK뷰. 대연이 실거주가 좀 받쳐주나 봅니다. 그럼요. 실거주는 괜찮죠. 전세도 많이 오고. 동일 매물 묻고 지금 매매보다 전세가 작죠. 왜? 그러면 얘가 이제 일단 30평대를 기준으로 볼게요. 24평도 괜찮습니다. 34평을 기준으로 봐서 지금 제일 싼 게 7억 5천 또 있어요.
뭐 얘는 뭐 뷰 때문에 비싸다 이런 거는 좀 없고 앞동이냐 뒷동이냐 초등학교 가깝냐 이런 차이가 좀 있겠죠. 지도를 보면 대략 봤는데 그러면 얘가 이제 전세를 보는 거예요. 전세를 보니까 이제 전세는 4억 제일 싼 게 비싼 거는 4억 5천 네, 요 정도 형성이 돼 있다. 그다음 매매는 아까 7억이었죠. 7억 5천. 그다음에 전세는 4억에서 4억 5천. 그래서 호객 노노가 반영이 조금 느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본 거예요. 그러면 요거 내가 4억 5천 전세 맞추면서 만약에 7억 5천 매매를 깎는다. 그러면 만약에 7억 5천. 그러면 얘를 4억 5천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세팅을 한다. 그러면 평균보다 전세가율이 높아지죠. 예, 그래 되면 얘가 평균 전세가 대비는 한 11% 정도 좀 싼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 대비 했을 때 7억 5천 정도면, 적정 수준.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조건이 아닌 거예요. 예. 내가 신이 아니라면, 비싸게는 못 사더라도, 네. 뭐, 싸게 사는 욕심은 조금만 버리면, 내가 그래도 비싸게 사는 편은 아니다. 네. 이래 나오는 거죠. 지금 가격도 괜찮다는 말이죠. 네네. 나는 7억 5천 정도에 이걸 깎을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네. 자, 그래서 이제 좀 봤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대연 SK뷰 힐스 저는 조금 괜찮아 보이고 이걸 다 해서 한 방에 또 봅시다. 그 다음 보는 게 대연자이죠. 대연자이. 자, 대연자이로 갑시다. 여기도 나름 최근에 지어진 거죠. 네, 5년 차고, 뭐, 그래도 자이 아닙니까? 어쨌든 용호동, 이제, 남구는, 대연동은 2호선 역세권 따라, 그 다음에 용호동은 강한대교 뷰와 함께 LG 메트로시티와 함께 이제 큰 주거타운이 형성이 된 거죠. 세대수가 엄청 많으니까. 거의 도심 속에 약간 신도시 느낌. 네. 여기 세대수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1300, 1200, 2600, 900, 800, 900. 엄청나죠? 근데 좀 신기한 게 바다 보이는 거는 좀 비싸고 그럼요. 여기는 차라리 역 가까운 게 좀 비싸구나.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면 또 신축발. 예, 이런 게 조금 신축이 되거나 아니면 바다가 보이거나. 그래서 바다 보이는 것들은 요 라인들 중에서도 바다 보인다면 프리미엄이 굉장해요. 예. 더비치 푸르지오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대연 대연자이도 이제 30 아까 3평을 기준으로 보면 얘가 좀 더 비싸네요. 예, 좀 더 비싸요. 그러면 이렇게 한눈에 보면 이제 좀 보이겠죠. 얘는 10억 9천 갔는데 현재 8억인 반면 얘는 10억 7천 2백 갔는데 7억 8천 4백이다. 그러면 고만고만이단 말이에요. 2천 차이니까. 그러면 비슷하네요. 예, 비슷하죠. 근데 SK뷰 힐스를 7억 5천으로 깎을 수 있다. 그럼 좀 더 나은 거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또 그걸 봐야죠. 네이버 매물을. 대연자이. 예, 대연자이의 매물을 이제 30평대 자 가서 가격수 7억 9천. 그러면 SK뷰 힐스가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합당합니까? 네. 이해돼요? 이해되죠. 네. 근데 어제 해운대 보고 이걸 보니까 이해가 좀 더 빨리 돼요. 더 빨리 돼요. 지금 계속적으로 봐서 처음에는 이런 엑셀표를 보면 헷갈리잖아요. 뭐부터 봐야 되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종고점 대비 하락률이 많은 것들. 종고점 대비 하락률이 많은 게 내가 조금 투자했을 때 다시 종고점이 왔을 때는 좀 먹을 폭이 좀 더 먹고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은 비슷하다면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다면 요게 이제 서로 비슷하다면 대장을 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요. 저번에 해운대 영상에서도 나름 나쁘지 않은 입지의 브랜드 아파트가 요거랑 가격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요걸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요. 대연동보다는 그래도 해운대가 조금 더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확 머릿속에 들어오네요. 그래 보다 보면 해운대가 맞죠. 또 약간 여운이 남죠. 투자금도 여기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성비 단지 향후 10개도 준비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이 보면요. 투자금이요. 이거는 바로 오픈. 일단 이거까지 오픈할게요. 자, 투자금이 일단 7억 들어가고요. 3억 들어가고 4억 들어가고 3억 들어가고 2억 7천 들어갑니다. 여기서 5천에서 1억 정도를 더하면 해운대를 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수익률이 이제 100% 정도 나오는 게 대연 롯데 하고요. 그다음에 요 골든 밸류빌.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맞나? 이거 잘못된 거라서 녹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지워야 되는 거고, 대연 롯데는 너무 대단지다 보니까
그 앞쪽 동과 뒤쪽 동이 차이가 커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렇죠. 실제로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해운대가 잘 나와요. 그렇죠. 어제 해운대 모 아파트는 투자금이 3억대였는데 2억대도 있었고 3억대도 수익률이 있었고 150% 이랬거든요. 예. 야, 이거는 진짜 네. 표만 딱 봐도 거기를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렇죠. 딱 분류가 되네요. 분류가 되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요거만 끝이면 남구 준비 안 했겠죠. 네. 그 다음에 향후 가성비 아파트를 보면 괜찮은 게 있어요. 작게 돈이 들어가는 네. 투자금이 2억이야. 2억이야. 1억 5천에서 2억 사이 정도. 이 정도면 투자할 수 있고 조금 후순위로 오르겠지만 왜냐면 가성비니까 대장이 오르면 그다음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컨디션이 꽤 괜찮아요. 그렇구나. 투자하기에. 그래서 저는 자, 어쨌든 이제 그다음 이제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요거 보죠. 네. 자, 요거를 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너무 대단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1, 2단지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너무 대단지다 보니까 여기와 여기의 가격 차이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호갱노노 시세를 보면 좀 오차가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 그러면 단순 봐도 요 라인들이 좀 비싸겠죠. 네. 요 라인들이. 역 가까운 쪽. 예. 1단지 내에서도 역 가깝거나 초등학교 가까운 요 라인들이 좀 비쌀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들은 시세를 조금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예. 이걸 가지고 딴지는 거지 마시고 예. 그 다음에 뭐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DIL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DIL 궁금해하실 건데 DIL을 제가 정고점을 지금 DIL 같은 경우에 정고점이요. 보자. DIL. 대연 DIL이 8억 3,770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예, 지금 이제 23년 12월 달. 네. 이번 달이죠. 근데 왜 제가 정고점을 여기 10억 7,500으로 잡았을까? 잘 모르겠는데요. 맞죠? 네. 또 설명드릴게요. 자, 얘가 지금 8억 3,777만 원이잖아요. 네. 8억 3,777만 원인데 이게 호갱노노 시세 기준으로는 7억 9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가를 볼 거면 실가, 호갱노노를 볼 거면 호갱노노인데 일단 호갱노노 기준으로 보면 호갱노노는 한 건 비싼데 그 다음 건 좀 싸다 하면 평균을 내겠죠. 네. 그래서 호갱노노 시세를 기준으로 가면 대연 DIL 얘를 가면 그래서 똑같은 호갱노노 시세를 기준으로 갑니다. 그럼 얘가 7억 9,548만 원입니다. 네. 현재. 근데 얘가 현재 7억 9,548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이 가격인 아파트를 찾아야 돼. 그래서 보니까 대연 SK뷰랑 예. 얘랑 지금 현재 기준의 가격이 같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정고점이 얼마였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대연 SK뷰 힐스가 전고점이 10억 900이었단 말이에요. 그 500 싸니까 이렇게 8억 대비 500 싸니까 500 싸게. 그럼 8,500이네. 자, 8,500 정도.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오차폭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내가 비슷하게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5%, 뭐 10%도 채 안 날 수도 있어요. 요래 놓고 자, 그러면 전고점 대비 많이 빠진 거. 전고점 대비 많이 빠진 거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39% 빠진 골든 밸류빌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세대수도 작고 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빠진 게 뭐 있어요? 32% 빠진 레전드인데 요거는 앞단지 확인해 봐야 되죠. 아마 DIL이 8억을 찍으면서 얘도 앞단지는 아마 그 6억 5천보다는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이걸 제외하면 31% 빠진 클라센트 있는데 근데 차라리 저는 요럴 바에는 차라리 27% 비슷하게 하락한 대연 힐스 브루지오라든지 대연 SK뷰 힐스나 뭐 대연 자이나 이런 게 좋아 보이는데 아까 대연 자이보다는 SK뷰 힐스가 좋아 보였죠. 7억 5천까지 깎을 수 있다면. 근데 대연 자이는 못 깎았잖아요. 매물 기준으로는. 그럼 대연 SK뷰 힐스나 대연 힐스테이트 브루지오가 좋은 거지.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는 실거주자 입장인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냐.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시세 차익은 어느 정도 날 거냐인데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좀 높은 게 84%, 그 다음에 여기 75% 정도. 100%도 있네요. 100% 이제 이거 좀 레전드고 요거니까 제끼면. 요것도 조금 그렇고 그러면 저는 이제 대연 힐스테이트 브루지오나 대연 SK뷰 힐스가 좋아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내가 하급지 아파트를 좀 팔아가지고
대연동의 상급지로 갈아타기에 괜찮은 시기다. 나쁘지 않은 시기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다? 이게 투자금이 3억대가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운대도 살 수가 있어. 그게 이제 고민이 되죠. 네. 그럼 2부에서는 뭐다? 내가 이제 가성비 좋은 아파트. 가성비. 투자금 이제 1억 5천에서 2억 사이 들어가는 이 아파트를 또 알려드려야 되겠죠. 네. 거의 투자금이 반값이네요, 그러면. 확 줄어들죠. 네. 1억대. 그럼 이거는 내가 또 해볼만 하잖아요. 그렇죠. 네. 2부에서 또 뵙죠. 네. 2부 가기 전에 예. 우리 강장군님 좋은 내용이 나와서 했는데 네. DIL이 8억이 조금 비싼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대연 SK뷰 힐스나 그 다음에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랑 네. 같이 비교를 했을 때 8억은 조금 비싸고 6억 후반에서 7억 정도가 적절한데 네. 그러면 왜 8억에 이게 완판이 났느냐. 네.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왜? 얘는 27년 4월 달에 입주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계약금 네. 이잖아요. 한 그러니까 8천 정도? 네, 그럼 투자금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27년 4월이면 부산이 그래도 지금보다 좋을 거 아니야. 네, 26, 27, 20. 24, 25, 25, 3년 이상 네. 가지고 있을 수 예, 있는. 그때 23년이었기 때문에 네. 24, 25, 26, 27 거의 4년 가까이 3년 이상 이렇게 가지려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얘가 완판이 났던 거예요. 근데 이러고 보니까 어떻냐? 얘가 8억이면 얘가 6억 그때 6억 5천 정도 싼 거 같은데 하면서 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였네요. 압동 위주로. 그러면 얘가 압동 위주로 움직이니까 어떻게 대연 SK뷰 힐스 움직이고 그러니까 대연 푸르지오 움직인 거예요. 그러고 나니 얘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에 요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은 얘가 어떻게 가냐면요. 자, 보세요. 30평대를 봐야 됩니다. 얘도 비슷해요. 얘는 누구를 따라가냐? 누구랑 비교돼서 움직이냐? 아까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하고요. 예. 그다음에 남천자이 있죠. 얘가 이제 이게 표시가 잘 안 돼서 그런데 남천자이랑 얘랑 그다음에 대연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 예. 요 세 개가 이제 엎치락 뒤치락은 하겠지만 약간 동급으로 지금은 시세가 움직이고 있다. 네. 그래서 항상 비교를 잘해야 됩니다. 네. 일단 만약에 제 자금으로 1억 미만이 있다 하면은 네. DIL도 약간 나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면 얘가 네. 내가 갭을 했을 뿐이지 실제 투자금은 8천인 거예요. 맞죠? 네. 그다음에 이제 중도금 대출 무이자였나요, 요게?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무이자였을 건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8천 투자해가지고 잔금 때 나머지 투자하면 되지 그렇죠. 예. 생각하고 2억 8천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간 거예요. 왜냐면 이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 예. 내가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대연 SK뷰,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 대연자이 좋은지는 알죠. 좋은지는 네. 알지만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네. 예.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둔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 시장 위주로 움직이고. 예. 그리고 얘가 입주할 때쯤 되면 얘네들은 더더욱 구축이 되잖아요. 더하기 4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얘 움직인 겁니다. 자, 이분은 가성비 아파트 네. 가겠습니다.